6개월을 한 번 놔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빠지. 아, 여기에 함정이 있다면 함정 어떤 거? 제가 이 주 6일, 주 5일에서 주 6일 스케줄을 3개월 동안 다 지키진 않았어요. 아. 엉덩이 싸움 같아요.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오래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서 뭐 공부를 잘하고 말고가 아니고. 형구 형. 잘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5과목 중에서 아니다.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야겠다. 밥은 그럼 주로 어떻게 먹었던 거야? 밥은 이제 시립도서관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자차가 있어서 차 가지고 거기 이동을 했는데 뭐 그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닭가슴살, 저녁은 달걀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넣어놓고 싸갖고 본인이? 네. 그래서 부지런하네. 잠깐 주차장에 나와서 먹고 바로 들어갔어요. 점심 저녁을.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죠. 차에서 먹었다는 거네. 네. 거의 내가 인터뷰해본 사람 중에는 없어. 자차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도 없을 것 같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는 스터디 카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아, 스터디 카페는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으로 바로 건널문만 건너면 있어가지고 집으로 해서 왔다 갔다 그럼 했었죠. 집에서는 본인이 차려 먹었어? 아니면 부모님이 혹시? 저 혼자 그냥 조용히 차려 먹고 조용히 가고. 완전 약간 자취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네. 한 거구나. 아니 나는 먹는 게 또 은근히 궁금하더라고. 맨날 사 먹기만 하면 또 그게 되게 건강에 안 네네네. 좋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루 스케줄 중에서 네.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올해 1월부터 6월을 좀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인 하루 스케줄을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 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컨셉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월에서 금요일까지 혹은 플러스 이제 알파로 토요일까지도 이제 하루 여유 기간을 잡아두고 했는데 보통 독서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8시 혹은 9시 늦어도 9시까지는 가서 이제 공부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한 12시쯤에서 집에 왔다가 밥을 먹고 1시까지는 독서실을 다시 갔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럼 오전 타임 9시부터 12시 타임엔 주로 어떤 공부를 했어? 이제 독서실 갈 때는 거의 파이널 부분이라서 당시 시기가? 그래서 영어 단어는 거의 만화책 보듯이 계속 넘기면서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계속 받고 그리고 첫째 과목은 이제 영어 하프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하프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형광을 안 듣기 때문에 8시 9시에 가서 앉아서 그걸 빠르게 하프로 저 혼자 풀고 바로 인강을 틀어서 해설 부분으로 넘겨가지고 듣죠. 그거는 넘겨버려. 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하프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집 국어를 펴가지고 에듀윌 6개년. 네, 6개년을 펴서 처음에는 또 과목별로 나눠서 시간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국어 과목만 해가지고 뭐 기출 한 2개 정도 풀고 반복하고 좀 기억이 안 나는 이론들은 이제 책을 펴가지고 한번 기본서를 한번 기본서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지나고 밥을 먹고 와서는 밥을 먹기 전에 빨리 끝나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요.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한국사 필기노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총 핸드아웃으로 받아서 제가 스프링노트 만든 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만든 거야? 그거? 아니요. 이중성 선생님의 그러니까 그걸 출력물. 다운받아서 네. 출력 받아서 강의 받았던 스프링만, 것들. 네. 스프링만 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들으면서 다 필기해놨던 거니까 그거를 20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봤죠.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그거를 계속 보면 한 달이면 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시간에 보고 밥 먹고 갔다 와서는 이제 한국사를 풀었죠. 밥 먹고 졸리면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좀 제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다 보니 한국사를 공부를 해서 똑같이 기출문제 그것도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시간 배치가 되게 현명한 게 네. 졸릴 때 오히려 제일 재밌는 과목을 네네네. 공부하니까 그걸 또 살릴 수 있는 거네. 네네. 오. 그래가지고 자면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자면 안 되지. 네, 자면 오케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한 3시쯤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영어 영어가 근데 너무 기출문제가 보면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짜증나지. 맞아. 기출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영어는 반복해도 보는 게 효과적이진 않아. 네, 사실은.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출문제에 있는 것도 100% 이해를 못 하는데 새로운 문제집을 그 말도 사는 맞는 게 말이야. 맞아. 의미가 없다 생각을 맞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해커스에서 준 거 말고 산 게 없거든요. 전공 빼고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독해도 하고 단어도 보고 문법도 보고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똑같이 풀면 또 틀리고 또 그래요. 틀리고 똑같이 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회독을 계속하고 그래서 영어는
힘들어서 2회 풀 때도 있지만 1회 풀 때도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한 5, 6시쯤에 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회독을 한 10시에서 11시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를 한 2개, 각 과목마다 한 2개에서 3개 정도 기출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은근히 뭐 느슨하게 공부한 것처럼 말은 했지만 지금 네.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게 짜임새가 있고 네. 약간 비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네. 어떤 집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때 뭘 공부할지가 되게 좀 과학적으로 짜여진 그런 공부 스케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에 함정이 있다면 함정 어떤 거? 제가 이 주 6일, 주 5일에서 주 6일 스케줄을 3개월 동안 다 지키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상적인 건 네,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저는 중간에 뭐 그날따라 스케줄이 뭐 좀 스트레스가 받거나 혹은 공부가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과감히 집에 갔어요. 과감히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하다가 뭐 또 누가 눈치 보고 욕하는 것 같다 그러면 슬쩍 일어나서 또 책 한번 보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산책도 다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하고 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머리 싸매듯이 공부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은 약간 좀 여유를 갖는 거. 네네. 근데 완전히 놔버리지 않는 거. 네. 너무 중요한 스케줄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5과목 중에서 내가 들어보기에는 전공 과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건 또 아닌 그것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기술직과 일반행정을 선택을 초반에 뭘 할지 하는데 행정 쪽은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야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점수가.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할 자신이 없어서 스트레스 없이 할 네. 거니까. 일반 기계를 이제 제 전공을 했던 걸 보니까 점수가 할 만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50에서 70점 사이를 받으면 평균 점수가. 되니까 거기다가 가산점까지 있으면 부담이 훨씬 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기계직에서 제일 큰 카페가 기계직 공무원 꿈나무인가 뭐 있어요. 거의 한 15,000명 정도 있는 카페인데 거기 가면 강의를 안 들어도 해설풀이도 다 해주고 물어보면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정보도 다 알려주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은 이론 한번 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출문제만 계속 돌리면 된다. 그래서 기술직은? 국회직, 서울시, 뭐 지방직, 국가직 10개년 봐라.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전공은 70점씩만 맞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많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국가직이랑 지방직 6개년치만 봤어요. 6개년치만? 네. 그것도 다 저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그런지 점수가 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점수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처음 얘기를 들어볼 때 보면은 전공 과목은 되게 완벽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 과목에 뭐라고 할까 리미트를 그냥 딱 정해놓고 이거보다 괜히 더 많이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내 전략 과목 그리고 반대로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불안했던 구멍 과목 이거 하나씩만 꼽아보는 거였거든. 전략 과목은 뭐였던 것 같아 시험장 갈 때? 전략 과목 아무래도 한국사. 한국사 좋아하니까 보니 또. 그리고 점수가 눈에 띄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계속 보니까. 점수는 실제 지방직도 몇 점 나왔었어?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네. 내가 또 이제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알고 있는데 지방직 한국사는 그래도 조금 쉬웠다고 알고 있어. 그렇죠. 쉬워서 100점 받았죠. 아니, 쉬워서 100점이든 어떻게든 100점이든 100점 100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좀 구멍 과목 시험장 갈 때까지 불안했던 건? 불안했던 건 처음에는 원래 영어였는데 영어가 저는 이제 단어 그 앞에 번 문제들이랑 문법 문제에 따라서 이게 70점 넘냐 안 넘냐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보니 기계일반이라는 전공 과목이 있어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게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함정 과목이었죠. 그거 점수가 제일 낮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건 영어하고 기계일반 둘 다 살짝 좀 불안했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점수는 오히려 더 안 나왔구나 기계일반에. 영어는 몇 점 나왔어? 지방직은 60점 나왔습니다. 지방 60점 뭐 괜찮아. 합격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그렇죠.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선생님으로 따졌을 때 정말 도움이 된 선생님 혹은 도움이 안 된 선생님 한 분만 얘기해도 되고 둘 다 얘기해도 되고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 여기선 형구형은 제외.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 선생님이나 간단한 이유도 덧붙여주면 좋고. 네, 아무래도
강의는 거의 공통 과목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그러네,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신민숙 선생님이랑 이중석 선생님이랑 김영우 선생님 세 분 이제 들었는데 그 두 분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 건데 이제 이중석 선생님이 더 이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서 난 안 고르면 내가 상처받는단 말이야. 오케이,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형구 형 제외하고 중석쌤 어떤 게 가장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부분일까? 일단은 공무원을 저 혼자 아무런 그 정보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분위기를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일단 알려주셨고 그리고 한국사 자체 과목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이제 한국사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정말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힘들 때마다 저는 그냥 졸리거나 이러면 한국사 강의를 틀어서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제가 지금 한 5번인가 봤을 거예요. 완강한 게. 졸릴 때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농담이고.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지. 너무 재밌으니까 네. 오히려 좀 약간 집중 안 해서 네. 계속 보면서 도움을 얻었다. 드라마 보듯이 약간 봤던 게 컸고 드라마 플러스 예능처럼 약간. 예, 그렇게 많이 봤고 그리고 한편으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전공 과목 전공 과목. 그러니까 다른 기술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도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없는 직렬이다 보니까 인원이 지원하는 인원이 많이 없는 직렬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종류라 그래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폭이 많지 않아요. 크게 꼽으면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안 이런 데도 있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폭이 그러니까 경쟁이 무한 경쟁 사회인데 인원이 적으니까 거의 독점 비슷하게 가서 나이 또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대부분이 분들이. 하시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대학 전공 수업 느낌이 약간 좀 살짝 감이 올 것 같아. 판서 위주식 공부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카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강의보다 오히려 카페 정보가 네. 더 도움이 됐다. 네. 뭐 특히 뭐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네. 약간은 올드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직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카페의 도움이 굉장히 컸고 강의도 이론 강의만 그냥 빠르게 듣고 말았다라고 그냥. 그럼 만약에 후배가 나 기술직 할래요 하면 네. 그 기술직 인강은 아예 듣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아니죠. 저도 그 전공 공부를 놓은 지 꽤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리마인드 시키자 식으로 이론을 빠르게 들었던 거거든요.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예, 빠르게 의존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무슨 네. 얘기인지 네. 감 잡았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한 분씩 이렇게 골라봤고 그 다음에 공부한 기간이 어쨌든 2월부터 해 넘겨서 6월까지니까 네. 그 사이 좀 슬럼프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슬럼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막 한 6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막 네. 약간 놀다시피 한 네. 부분도 있어서 네. 그 슬럼프를 어떻게 좀 극복? 아니면 어떻게 좀 해결했던 것 같아? 저는 뭐 시험 일주일 전부터까지도 슬럼프가 계속 있어서 의외로 멘탈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이구나.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는 정말 책상 붙어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만 했었는데 이때는 지금 세월인 만큼 너무 재밌는 걸 많이 겪어봤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이제 모르면 모르잖아. 근데 네. 아니까 더 유혹이 클 것 예. 같아. 그래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런 여행에 갔을 때 재미, 뭐 혹은 또 술 많이 먹진 않지만 술자리 재미, 그리고 또 동년배들은 이미 자리 잡고 했는데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약간 뒤떨어졌다는 생각, 불안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하는 친구도 없고 혼자 완전 외로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 날이 딱 느낌이 들면은 바로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뭐 드라이브를 잠깐 갔다 오던가 아니면 그런 적도 있었어요. 혼자 타고 제가 지원한 시가 있으면 그 시를 그냥 가봐요. 내년에 난 여기 있을 거다. 미리 한번 봐야 되겠다. 수능 보내는 이제 그 대학교 먼저 그렇죠. 것처럼. 혼자만의 상상을 하면서 그러네. 이렇게 가서 여기구나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커피 먹자고도 하고 술도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술은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그러니까 많이 과음은 안 하고 적절히 아니면 또 다 주변 결혼하고 했으니까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집에서 조용히 먹거나 영화 보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도 술은 안 먹었지만 약간 뭐 친구랑 전화해서 뭐 한두 시간 통화도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뭐 엄청 세게 왔다기보다는 계속 약간 왔다가 안 왔다가 사이클이 좀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걸 그렇죠. 들어보면 그때마다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 같고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네. 멘탈이 좀 약하니까 네, 스트레스 네. 심하게 와버리면 그냥 아예 네, 놔버릴 수도 네. 있으니까. 6개월을 한 번 놔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빴는데 6개월을 넣기는 쉽지 않은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격증도 따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로 포장을 해줘도 6개월은 길어. 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 기술직 분들은 그 다른 분들과 다르게 경력 채용을 또 해요. 아 맞다 네. 경력 채용. 그래서 산업기사, 기능사 아마 이성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음.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넘겼던 건데 작년 말쯤에 이제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경력 채용 딱 2과목만 봐요. 물리랑 전공 과목 하나 이렇게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 또 담이 달랐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작년 그렇게 6개월 붕 떴을 때 했다면 혹시나 그러게 하는 했을 수 그런 있는데. 기대적인 마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가 90점 갑자기 넘어버리니까 많이 좀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뭐 서울시 경력 채용하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도 꾸준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그걸 그때도 이제 뒤늦게 알고 나서 현타가 또 왔죠. 날려버린 기회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멍청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6개월 그냥 말 그대로 다 놨어요.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드라마 보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좀 현타 와서 이렇게 막 슬럼프가 와 있더라도 정보는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목표가 보여야지 거기서 털고 일어나고 하니까. 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워낙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현강에 대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아예 정보에서 그냥 네. 사각지대가 네, 되는구나.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접을 봤지. 네. 면접은 뭐 보통 기술직은 좀 약간 기술직만의 면접이 좀 따로 있나? 물어보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전국 면접 물어볼까봐 되게 겁나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원했던 데는 전공 질문은 없었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공 질문 많이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앉아 있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공적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 면접관 중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토목 같은 경우는 뭐 3, 40명 단위로 뽑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분이 오셔가지고 전공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 일반 기계는 워낙 한 자릿수로 모집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시는. 그럼 면접 질문 중에도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 기억에 남는 질문은 다 무난했던 거라서 그냥 그런 걸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가장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있냐, 부딪혔던 적이 있냐, 뭐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죠. 한계를 주려고 그랬나? 뭐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갑자기 뭐 이렇게 예, 흐름상 그렇게 했었고 에피소드라 하면 제가 8명 최대 8명이 한 조였는데 제가 8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8명이 다 이제 일반 기계 지원자들인데 그 중에 제 뒤에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을 다 재봤어요. 몇 분씩 하나. 그래서 공문상에는 15에서 20분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13에서 15분 정도 다 하는데 이제 뭐 순서가 뒤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옷매무새를 좀 다듬으려고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6번째 들어가신 분이 분명히 가시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나오니까 오시더라고요. 빨리 나왔다. 네, 1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재면접 대상자에 뜨더라고요. 근데 또 합격자 명단에서 떴어요. 면접을 네. 다시 보긴 했는데 또 합격을 하긴 한 케이스가 네. 좀 뭐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풀렸나 보다. 네, 그래서 뭐 그분이 미흡인지 우승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나중에 물어봐 나중에 만나면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나오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했고 지금 공시 합격한 어떻게 보면 공시로선 선배니까 네. 공시 합격한 선배로서 이제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30만 우리 공시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선생님 채널에서도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은 하셨는데 공무원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편하게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부 방법을 하셔가지고 가장 빠른 단기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엉덩이 싸움 같아요.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가 오래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서 뭐 공부를 잘하고 말고가 아니고 꾸준히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의 싸움 같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면은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멘탈이 이렇게 돼서 하신다면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기술직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기술직이 아니었어도 잘했을 것 같고 어쨌든 지속할 수 있는 공부법을 빨리 찾아서 그렇죠. 그 방법을 유지했다는 게 합격의 주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일 씨에게 맨 마지막 공식 질문. 남일 씨에게 공실한. 아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공부였으면 좋겠다. 아 공부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였으면 좋겠다. 네. 근데 형이 조금 더 살아봐서 아는데 네. 공부는 끝이 없어. 아. 이렇게 딱 합격해서 도장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공부는 없더라도 그렇죠. 계속 크고 작은 네네. 건 있으니까 또 이 도전의 합격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거 얼마든지 네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너무 말이 잘 통했는데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약간 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진솔하게 얘기가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직에 대해서 또 질문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여기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면 혹시 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줄 수도 네. 알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뭐 네, 이거 네, 네. 내가 무슨 알바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또 한번 경험해 본 사람에서는 또 도와주는 게 한마디면 되게 간단히 해결될 게 그렇죠. 모르는 사람 찾아보면 엄청 네. 찾아봐야 되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 기술직 합격생과의 굿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형부 형이고 형이랑 붙자. 우리 다음 또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